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재석은 지친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벌써 석 달째였죠. 장인어른이 쓰러진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갑작스런 뇌졸중이었어요. 온 가족이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었죠. 그런데 아내 수연은 처음 며칠만 얼굴을 비추고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재석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으면 뭐해? 아버지는 의식도 없는데. 재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은 가족이었어요. 누군가는 곁을 지켜야 했죠. 그래도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간병인도 있잖아. 수연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재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씁쓸했죠.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모습이 안쓰러웠죠. 재석은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간병인이 쉬는 시간에는 직접 수발을 들었죠. 사위분 정말 대단하세요. 간병인 김씨가 감탄했습니다. 친아들도 이렇게는 못해요. 재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친딸인 수연은 얼굴도 안 비추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집에서 재석은 수연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무심코 본 화면에 낯선 이름이 떴죠. 강현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도 즐거웠어. 내일 제주도 비행기 예약했어라고 적혀 있었죠. 재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수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아버님 병문안 갈래?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주말에 출장이 있어서. 출장? 어디로? 제주도. 거래처 미팅이야. 재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주도라니 문자에서 본 그 제주도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재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다음 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석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퇴근 후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인어른 병실에 도착하니 의외의 사람이 있었어요. 재석의 아버지였죠. 아버지, 여기는 웬일이세요? 노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매일 여기 온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재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걱정해서 온 건 아닌 것 같았죠. 무슨 일 있으세요? 재석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아버지의 말에 재석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수연이가 요즘 어떤지 알고 있냐? 재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아버지도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 수연이가 젊은 남자랑 다닌다고.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재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 눈으로 봤다.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재석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본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디서 보셨는데요? 백화점 앞이다. 젊은 놈이랑 팔짱 끼고 있더라. 재석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늙은이 그만 버려라. 재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버리라니요. 아무리 수연이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그건 별개의 문제였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바람피는데 내가 뭐하러 장인 시중을 드냐? 이제 남이야. 아버지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재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죠.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버려요? 사람.
의식도 없는 식물인간이 무슨 사람이야. 아버지의 잔인한 말에 재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인 어른도 엄연한 사람이었죠. 수연이가 딴 남자랑 놀아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마치 재석이 바보 같다는 듯이 말이죠. 별개. 내가 너무 순진한 거야. 아버지,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겁니다. 재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이 멍청한 놈아. 정신 차려. 아버지의 고함이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재석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전 장인 어른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아버지는 화가 나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재석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장인 어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계셨어요. 재석은 눈물이 났죠. 집으로 돌아가니 수연은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장 준비였어요. 재석은 아무 말 없이 지켜봤죠. 뭘 그렇게 쳐다봐? 수연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출장 며칠이나 가는 거야? 이틀. 왜? 수연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재석은 더 묻고 싶었어요. 정말 출장인지 누구랑 가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부부 사이가 끝날 것 같았어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를 탔어요. 재석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봤죠.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대신 병원으로 향했죠. 장인어른 병실에는 간병인만 있었습니다. 재석은 장인어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아버님, 수연이가 제주도 갔어요. 의식 없는 장인어른께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재석은 계속 말했죠. 출장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 병실에는 기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재석은 한참을 울었어요. 간병인이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죠. 오후가 되자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몇 주 만에 오신 것 같았죠. 어머니 오셨어요. 아범이 고생이 많구나. 장모님은 수척해진 재석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이는 어디 있냐고 말이죠. 출장 갔어요. 제주도에. 장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재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혹시 수연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세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재석아,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수연이가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누구랑 그러는지도 아세요? 강현우라는 놈이야. 수연이 회사 거래처 대표래.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이름, 문자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얼마나 됐어요? 석 달쯤 된 것 같아. 영감이 쓰러지고 나서부터야. 장모님의 말에 재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쓰러진 직후부터였다니요. 가족이 가장 힘들 때 수연은 불륜을 시작한 거였죠.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더라. 백화점에서 봤다고. 아버지가 한 말과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어요. 오직 재석만 몰랐던 거죠. 장모님은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재석아, 내가 우리 영감 버리고 가도 할 말 없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그런 짓을 하는데 내가 왜 고생을 해? 장모님도 아버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석의 생각은 달랐어요. 수연의 불륜과 장인어른 간병은 별개의 문제였죠. 어머니, 전 괜찮아요. 아버님은 제가 모실게요. 자네에게 할 말이 없네. 장모님은 울먹였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재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썰렁했어요. 수연은 제주도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겠죠. 재석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 씁쓸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당신 뭐해? 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정말 출장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재석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죠. 집에 있어. 당신은? 호텔에서 쉬고 있어. 내일 미팅이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탈했죠. 그날 밤 재석은 결심했습니다. 수연이 돌아오면 따져 물어야겠다고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이틀 후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어요.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죠. 출장 잘 다녀왔어? 재석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피곤하다면서 먼저 씻겠다고 했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은 수연의 가방을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남자 면도기였습니다. 호텔 어메니티가 아닌 개인 면도기였어요. 수연이 쓸 물건이 아니었죠. 재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수연이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 말이죠. 수연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재석은 면도기를 들고 있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야?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죠. 아, 그거. 동료가 놓고 간 거야. 동료? 남자 동료? 응, 같이 출장 간 김 과장. 거짓말이 뻔했습니다. 재석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아직 참았죠. 수연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무슨 얘기? 수연은 여전히 시치미를 뗐습니다. 재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강현우가 누구야?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는 표정이었어요. 재석은 계속 말했죠. 당신 그 사람이랑 제주도 간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출장이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재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래, 맞아. 어쩔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재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죠. 당신이 미쳤구나. 미쳤다고? 당신이 더 미쳤지. 수연의 말에 재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됐죠. 장인어른 간병한다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불륜의 이유가 돼?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 수연의 변명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재석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수연의 차가운 말에 재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인가요? 너무나 잔인했죠. 당신 정말 사람이야? 사람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이미 끝난 사이잖아. 수연의 폭탄 선언에 재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난 사이라니요. 언제 끝났다는 걸까요? 끝났다고? 응, 우리 이혼하자. 수연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말이에요. 재석은 믿을 수 없었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수연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재석은 무너져 내렸죠. 그날 밤 재석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수연과 같은 방을 쓸 수 없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재석은 믿을 수 없었죠. 오늘도 그 사람 만날 거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수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폭력은 쓸 수 없었죠. 수연이 나간 후 재석은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못 나간다고 했어요. 상사는 걱정했지만 재석은 대충 둘러댔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뵈러 가는 길이 오늘따라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의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간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죠.
보호자님, 환자분이 반응을 보이세요. 재석은 놀라서 장인 어른께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건가 싶었죠.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재석이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곧 깨어날 것 같았죠. 의사가 와서 진찰했습니다.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했어요. 재석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죠. 장인 어른이 깨어나면 수연의 불륜을 알게 될 텐데 말이에요.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오후가 되자 장인 어른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죠. 아버님. 재석은 장인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손을 살짝 쥐었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퇴근하고 온 것 같았죠. 아버지가 깨어나고 계신다고. 수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이에요. 재석은 씁쓸했죠. 응,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수연의 반응은 너무나 덤덤했습니다. 친아버지가 깨어나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재석은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신은 아무 느낌도 없어. 무슨 느낌? 아버지가 깨어나시는데.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재석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죠. 솔직히 안 깨어났으면 더 편했을 텐데. 재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딸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너무나 잔인했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식물인간으로 살면 뭐해. 수연의 말에 재석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나가. 당장 나가.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장인 어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났죠. 아버님, 죄송해요. 장인 어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수연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석은 가슴이 아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인 어른의 의식은 조금씩 돌아왔어요. 아직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의사를 표현했죠. 재석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수연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한다는 문자만 보냈죠. 어느 날 오후 장인 어른이 손짓으로 뭔가를 표현했습니다. 재석은 종이와 펜을 가져다 드렸어요. 장인 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죠. 수연이는? 짧은 글이었지만 재석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회사에 있어요, 아버님. 장인 어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거짓말 마라. 장인 어른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수연이 오지 않는 이유를 말이에요. 재석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죄송해요, 아버님. 장인 어른이 또 글을 썼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재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인 어른이 힘겹게 손을 들어 재석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누구세요? 재석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현우라고 적혀 있었죠. 재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의 불륜 상대가 여기 왜 온 걸까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여기 왜 왔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강현우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때려주고 싶었죠. 당장 나가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요. 강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만 강현우는 태어냈죠.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좋을 텐데요. 뭐라고? 병원에서 폭력 쓰면 고소당해요. 강현우의 협박에 재석은 손을 놓았습니다. 비열한 놈이었어요. 재석은 이를 갈았죠. 할 말이 뭔데? 수연 씨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결혼이라니요. 재석은 어이가 없었죠. 미쳤구나.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강현우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재석은 믿을 수 없었죠. 그때 장인 어른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강현우를 보고 분노한 것 같았어요. 재석이 말렸죠. 아버님, 안 돼요.
누우세요. 장인어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현우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죠. 나가. 첫말이었습니다. 비록 더듬거렸지만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어요. 강현우는 비웃었죠. 늙은이가 정신을 차리셨네요. 그 말에 재석은 폭발했습니다. 강현우의 뺨을 때렸어요. 강현우가 바닥에 쓰러졌죠. 이 자식. 강현우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강현우가 고자질했습니다. 재석은 당당했어요. 때린 건 사실이니까요. 이 사람이 환자를 모욕했습니다. 간호사는 둘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요. 재석과 강현우는 복도로 나왔죠. 고소할 겁니다. 강현우가 위협했습니다. 재석은 콧웃음을 쳤어요. 겁나지 않았죠. 마음대로 해요. 후회할 겁니다. 강현우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재석은 그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병실로 돌아가니 장인어른이 울고 계셨습니다. 딸의 배신이 너무나 아픈 것 같았어요. 재석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죠.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고맙다. 재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인어른께 고맙다는 말을 듣다니요. 오히려 재석이 감사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재석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밤을 샜어요. 수연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재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화난 목소리로 말했죠. 너 병원에 있냐? 네, 아버지. 당장 집으로 와라. 아버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재석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연 그리고 강현우까지요. 재석은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재석은 마지못해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수연이가 다 얘기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수연을 봤어요. 수연은 시치미를 뚝 뗐죠. 뭘 얘기했는데요? 내가 장인을 죽이려 했다고. 재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거짓말인가요? 재석은 벌떡 일어났죠.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 증거도 있다는데?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차트였어요.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았죠. 차트에는 재석이 장인어른의 약을 바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이었어요. 재석은 분노했죠. 이건 조작이에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재산 때문이지. 강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석은 그를 노려봤어요. 이 모든 게 강현우와 수연의 음모였죠. 당신들이 짠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수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재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석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재석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너무 그럴듯했어요. 재석은 고립됐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도장을 찍을 수 없었죠. 싫어요. 뭐?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재석의 항변에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탁자를 쳤어요. 찻잔이 떨어져 깨졌죠. 이 철면피 같은 놈. 아버지,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재석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죠.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재석은 절망했어요. 가족마저 자신을 버리는구나 싶었죠. 재석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할 말은 해야 했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말이지. 강현우의 조롱에 재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폭력을 쓰면 더 불리해질 테니까요. 재석은 집을 나왔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과거를 곱씹어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수연의 외도를 문제 삼았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그렇게 난리를 치시던 아버지를 수연이 어떻게 그렇게 구워 삶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갈 곳이 없었어요. 자연스레 발길은 병원으로 향했죠. 장인 어른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재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장인 어른이 깨어 계셨습니다. 재석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재석이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종이를 가리켰죠. 재석은 종이와 펜을 들였습니다. 장인 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적었죠. 무슨 일 있었나? 재석은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장인 어른의 건강이 걱정됐어요.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무 일 없어요, 아버님. 장인 어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다시 글을 썼죠. 수연이가 뭐라 했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이 자신을 모함했다고요. 장인 어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한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또 글을 썼죠. 내가 증언하겠다. 재석은 놀랐습니다. 장인 어른이 증언을 하겠다니요.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말이에요. 아버님 건강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장인 어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글을 썼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내 누명을 벗겨주겠다. 재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도 버린 자신을 장인 어른만은 믿어주다니요. 너무나 고마웠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2명의 형사가 들어왔죠. 윤재석 씨죠? 네, 맞습니다.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재석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수연이 정말 신고를 한 걸까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살인미수라니요. 재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장인 어른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듣지 않았죠. 아버님, 제가 다녀올게요. 재석은 장인 어른께 인사했습니다. 장인 어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석도 울컥했죠.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어요. 왜 장인을 죽이려 했냐고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병원 차트와 CCTV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조작된 것이었죠.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약을 바꾼 적이 없어요. CCTV에 다 찍혔는데요. 재석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비슷한 옷을 입고 찍은 것 같았어요. 얼굴은 안 보였죠. 이건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형사의 추궁에 재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치밀한 함정이었죠.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재석은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믿지 않았죠.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자백할 게 없어요. 전 무죄예요. 재석의 항변에도 형사들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유죄라고 단정한 것 같았어요. 재석은 절망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왔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어요. 재석은 사정을 설명했죠. 믿기 힘든 얘기네요. 변호사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재석은 답답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죠.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억울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요. 변호사의 말에 재석은 좌절했습니다. 변호사마저 이러면 누가 도와줄까요? 막막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장인 어른이 면회를 신청했다고 했죠. 환자분이 꼭 오라고 하시는데요. 재석은 놀랐습니다. 장인 어른이 경찰서까지 오셨다니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말이에요. 면회실에서 장인 어른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간호사가 모시고 왔죠. 아버님,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장인 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석이 열어보니 USB였어요. 그리고 메모가 있었죠. 진짜 증거. 재석은 놀랐습니다. 장인 어른이 증거를 가지고 계셨다니요. USB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장인 어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직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병실 CCTV 영상이라고 했죠. 병실. 숨겨둔. 카메라. 재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이 병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셨다니요. 언제 그러신 걸까요? 수연이. 강현우. 약 바꾸는. 영상.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수연과 강현우가 약을 바꾸는 장면이 찍혔다는 거예요. 재석은 흥분했죠. 정말이에요, 아버님?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자신이 일부러 속은 척했다고요. 증거. 모으려고. 참았다. 재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장인어른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요. 그리고 재석을 위해 증거를 모으셨다니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재석은 희망이 생겼죠. 변호사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워했죠.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영상에는 수연과 강현우가 약을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정확했어요. 재석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였죠. 이걸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재석도 기뻤어요. 드디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죠. 경찰에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들도 놀랐어요. 완벽한 반전이었죠. 이게 사실이면 고소인들이 오히려 범죄자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수연과 강현우가 처벌받을 차례였죠. 수연과 강현우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조작이야.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수연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전문가 감정 결과 영상은 진짜였죠. 재석은 석방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장인어른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재석은 장인어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움에 눈물이 났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네, 아들이다. 장인어른의 말에 재석은 울컥했습니다. 친아들처럼 여겨주시다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석의 부모님이었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재석아, 우리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을 의심한 게 미안했던 거죠. 괜찮아요, 어머니. 재석은 부모님을 용서했습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 일이니까요. 가족이 다시 화해했죠.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연과 강현우의 재판이었어요. 둘은 초췌한 모습이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살인미수, 무고죄, 위증죄 등이었어요. 형량이 무거운 범죄들이었죠. 피고인들은 환자의 약물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검사의 논고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석은 담담하게 지켜봤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수연이 재석을 봤습니다. 눈빛에는 미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재석은 동요하지 않았죠.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판사도 엄한 표정이었죠.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수연과 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거운 형이 예상됐죠. 장인어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죠. 딸이 날 죽이려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친딸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요. 너무나 충격적인 증언이었죠.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의식은 명확했어요. 증언도 일관됐죠.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어요. 재석은 장인어른을 모시고 법원을 나왔죠. 아버님 힘드셨죠? 아니다. 시원하다. 장인어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딸의 배신은 아프지만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재석은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았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였죠. 아버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었어요. 폐를 끼치기 싫다고 했죠. 폐가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재석의 말에 장인어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친딸보다 사위가 더 낫다고 했어요. 재석도 울컥했죠. 그날 밤 재석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재석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죠.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됐거든요. 딸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수연과 강현우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감 생활로 많이 야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석은 숨을 죽였어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피고인 박수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6년이라니 수연의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었죠. 피고인 강현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강현우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7년이라니 얼굴이 사색이 됐죠. 피고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수연과 강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연이 재석을 봤어요. 눈빛에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했죠. 당신 때문이야.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법원을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인 어른께 결과를 알려드려야 했어요. 장인 어른은 병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아버님, 판결이 나왔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를 듣고 싶어 하셨죠. 수연이는 6년, 강현우는 7년이에요. 장인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감옥에 간다는 게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재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힘겹게 말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요. 내가 고생했다. 장인 어른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어요. 재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며칠 후 장인 어른이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어요. 재석이 모시고 집으로 왔죠. 아버님, 여기가 아버님 방이 될 거예요. 재석이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장인 어른이 감격해했죠. 너무 고맙다. 가족끼리 당연한 거죠. 재석의 말에 장인 어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가 아들보다 낫다고 했어요. 재석도 기뻤죠. 재석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장인 어른을 돌보는데 도움을 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장인 어른 항상 재석에게 고마워했죠. 재석이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장인 어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재석은 쑥스러워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인 어른의 변호사였어요.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죠.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재석은 놀랐죠. 이게 뭔가요? 회장님의 전 재산을 윤재석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재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장인 어른의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니요. 아버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재석이 거절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고개를 저었어요. 꼭 받아야 한다고 했죠. 내가 진짜 아들이다. 장인 어른의 말에 재석은 울컥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니요. 너무나 큰 의미였죠. 그래도 이건 너무 큰데요. 수연이는 자격이 없다. 장인 어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배신한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인 어른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동산과 주식, 현금까지 상당한 액수였죠. 이 모든 걸 저에게요? 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재석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고민이 됐죠. 장인 어른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꼭 받아달라고요.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장인 어른의 말에 재석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소식이 퍼지자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사위에게 재산을 주냐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장인 어른은 단호했죠. 내 재산이다. 내 맘대로 한다. 장인 어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친척들도 물러났죠. 재석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장인 어른을 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재산도 있으니 생활 걱정은 없었죠. 매일 장인 어른과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걷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인 어른의 건강이 점점 좋아졌죠.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래. 너랑 있으니 좋다. 장인 어른의 말에 재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관계였어요. 진짜 가족 같았죠.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연이 보낸 거였어요. 재석은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죠.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 인생을 망쳤어. 수연의 편지는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성은 전혀 없었어요. 재석은 씁쓸했죠. 장인 어른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장인 어른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게 안타까웠죠. 버릇없는 딸이다. 아버님,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재석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인 어른의 건강은 거의 회복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할 정도였죠. 재석아, 여행이나 가자. 어느 날 장인 어른이 제안했습니다. 재석은 기뻤어요. 장인 어른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다니요. 어디로 가실래요?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라는 말에 재석은 잠시 굳었습니다. 수연이 불륜 여행을 갔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장인 어른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좋아요, 가시죠. 재석이 동의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장인 어른과 둘이 가는 여행이었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장인 어른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공기가 좋구나. 아버님, 천천히 구경하세요. 재석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걸을 수 있었지만 무리하면 안 됐어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저녁에 횟집에 갔습니다. 장인 어른이 회를 좋아하셨어요. 둘이 마주 앉아 식사했죠. 재석아, 정말 고맙다. 장인 어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석은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가 고마워. 장인 어른의 자조에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장인 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다음 날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장인 어른이 꼭 가보고 싶어 했어요. 정상까지는 무리여서 중턱까지만 올랐죠. 경치가 정말 좋구나. 장인 어른이 감탄했습니다. 재석도 가슴이 탁 트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아버님, 사진 찍을까요? 그래. 추억을 남기자. 둘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환하게 웃었어요. 재석도 진심으로 행복했죠. 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 어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시 병원에 실려갔어요. 재석은 놀라서 정신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 아버님이 왜 이러신 거죠?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재석은 자책했습니다. 여행을 무리하게 다녀온 게 화근이었을까요? 걱정이 됐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며칠 입원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재석은 안도했죠. 병실에서 장인 어른이 눈을 떴습니다. 재석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했죠. 아버님, 제가 무리시킨 것 같아요. 아니다. 행복했다. 장인 어른의 말에 재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관계였어요. 진정한 가족이었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객이 왔다고 했어요. 누구일까 궁금했죠.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이었어요. 교도소 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였죠. 특별 면회 허가를 받았어요. 교도관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어요. 재석은 당황했죠. 수연이 장인 어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든 것 같았죠. 아버지.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장인 어른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죠. 왜?
왔냐?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해서. 수연의 말에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재석은 둘 사이에서 난처했죠. 돌아가라. 장인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절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렸어요. 보기도 싫다는 듯이 말이죠. 늦었다. 너무 늦었어.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날 죽이려 했는데? 장인어른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교도관이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일어서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을 봤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장인어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재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봤죠. 수연이 나간 후 장인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슬퍼 보였죠. 못된 딸이지만 그래도 딸이라서. 장인어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죠. 며칠 후 장인어른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님, 이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재석이 당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강관리를 잘하겠다고 약속했죠.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석은 장인어른을 정성껏 모셨어요. 둘은 진짜 부자처럼 지냈죠. 어느 날 아침 장인어른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도시를 떠나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죠. 시골이요? 그래.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장인어른의 말에 재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원하신다면 따라야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시죠. 장인어른이 기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인 것 같았어요. 재석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기대됐죠. 별장은 강원도 산속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공기가 정말 맑았죠. 여기가 별장이에요? 재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멋진 집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미소를 지었죠. 젊을 때 지어놓은 곳이야.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죠. 아버님 정말 좋네요.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 장인어른의 말에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옮겼어요. 재석의 부모님도 도와주셨죠. 여기 정말 좋구나. 재석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도 공기가 좋다며 기뻐했어요. 가끔 놀러 오겠다고 했죠. 언제든지 오세요. 장인어른이 환영했습니다. 사돈 간의 정이 깊어졌어요. 진짜 가족 같았죠. 시골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셨죠. 재석아, 행복하니? 어느 날 장인어른이 물었습니다. 재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죠.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장인어른의 말에 재석은 감동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행복이 된 거예요. 더 바랄 게 없었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들 친절했어요. 재석과 장인어른을 따뜻하게 맞아줬죠. 도시에서 오셨다면서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연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여기가 살기 좋을 거예요. 이장님의 말대로였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도시의 번잡함이 없어서 좋았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수연이 또 보낸 거였어요. 재석은 망설이다 열었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수연의 편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재석은 장인 어른께 보여드렸죠. 장인 어른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했죠. 시간이 더 필요해. 장인 어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을이 왔습니다. 산이 울긋불긋 물들었어요. 장인 어른과 단풍 구경을 갔죠. 정말 아름답구나. 장인 어른이 감탄했습니다. 재석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소중했죠. 아버님, 사진 찍을까요? 그래. 추억을 많이 남기자. 둘이 단풍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활짝 웃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 장인 어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아픈 것 같았어요. 재석은 놀라서 119를 불렀죠.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장인 어른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재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재석은 가슴이 철렁했죠. 보호자님, 환자분이 심근경색이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니요. 재석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급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재석은 즉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꼭 살아나시길 기도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재석은 초조했죠. 재석의 부모님도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서 온 거예요. 어머니가 재석을 안아줬죠. 재석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아버님이 꼭 살아나셔야 해요. 재석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도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위로가 됐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재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해요. 회복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당부에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간호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장인 어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유리창 너머로 장인 어른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재석은 가슴이 아팠죠. 그때 병원 복도에 익숙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이었어요. 교도관과 함께 왔죠. 긴급 면회 허가를 받았어요. 교도관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특별 허가를 받은 거예요. 수연의 얼굴은 초췌했죠.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 수연이 재석에게 물었습니다. 재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심근경색으로 수술했다고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재석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래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아직 면회가 안 돼. 재석이 거절했습니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교도관이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떠나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을 바라봤죠. 아버지, 죄송해요.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재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봤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인 어른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재석은 기뻐했죠.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장인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의사가 왔습니다. 회복이 빠르다고 했어요. 며칠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정말 다행이에요. 재석이 안도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미소를 지었어요. 재석의 손을 살짝 잡았죠.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장인 어른이 말했습니다. 아직 발음이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무언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재석아, 부탁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수연이를 한번 보고 싶다. 재석은 놀랐습니다. 수연을 보고 싶다니요.
그동안 거절했던 장인어른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생각이 바뀐 것 같았죠. 정말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장인어른의 말에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를 주선하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감사하다고 했죠. 교도소에 연락했습니다. 특별 면회를 신청했어요. 사정을 설명하니 허가가 났죠. 다음 날 수연이 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병실로 들어왔죠. 아버지.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장인어른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인어른이 수연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을 들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네, 제가 미쳤었어요. 수연의 고백에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용서한다고요. 용서요? 그래. 용서한다. 수연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석에게도 사과하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라고요. 수연이 재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재석 씨, 정말 미안해.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연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면요. 아버님이 원하신다면요. 재석의 말에 장인어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화해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연이 일어섰어요. 떠나기 전에 장인어른께 약속했죠. 아버지, 꼭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수연이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장인어른이 눈을 감았죠. 아버님 피곤하세요? 조금 쉬고 싶다. 재석은 장인어른을 눕혀드렸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장인어른이 잠들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장인어른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재석을 불렀죠. 아범아. 네, 아버님.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재석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물었어요. 장인어른이 슬픈 미소를 지었죠. 느낌이 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 사실 거예요. 재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예감이 드는 것 같았죠.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수연이가 출소하면 도와줘라. 재석은 망설였습니다. 수연을 도와달라니요. 쉬운 부탁이 아니었죠. 그건 마지막 부탁이다. 장인어른의 간절한 눈빛에 재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했어요. 수연을 도와주겠다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인어른이 재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재석은 밤새 곁을 지켰죠. 다음 날 아침 장인어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응급처치를 했죠. 보호자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재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비하라니요. 설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건가요? 그럴 리 없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재석은 절망했죠. 재석의 부모님이 왔습니다. 수연도 긴급 면회로 왔어요. 모두가 장인어른 곁에 모였죠. 장인어른이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어요. 모두를 둘러봤죠. 모두 고마웠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재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았죠. 아버님 가지 마세요. 재석아, 행복해라. 장인어른이 재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봤어요. 딸에게도 마지막 말을 남겼죠. 수연아, 잘 살아라. 아버지.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장인어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재석은 오열했죠. 아버님. 병실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인어른을 아는 지인들이 조문을 왔어요. 재석은 상주로서 인사를 받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위로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계속 났죠. 수연도 교도소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상복을 입었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오열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수연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교도관이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재석은 수연 옆에 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조문객을 맞았어요. 어색했지만 장인어른의 유언을 지켜야 했죠. 고마워.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죠. 3일장이 끝났습니다. 장인어른을 화장했어요. 유골은 강원도 별장 근처 납골당에 모셨죠. 아버님, 편히 쉬세요. 재석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수연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재석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납골당을 자주 찾아가 달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교도관과 함께 떠났죠.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없으니 너무 조용했죠. 재석은 장인어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죠. 재석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남긴 편지였어요. 재석은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재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친아들보다 더 나은 아들이었어. 고맙다. 재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장인어른의 마음이 느껴졌죠. 수연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도 뉘우치고 있어. 기회를 줘라. 그리고 내가 남긴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장인어른의 유언이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어른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죠. 마지막으로 행복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라. 혼자 있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재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장인어른의 사랑이 느껴졌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장인어른의 유언대로 살았어요. 재산의 일부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죠. 박 회장 기념 복지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죠. 재석은 재단 일에 열중했습니다. 보람을 느꼈어요. 장인어른이 기뻐하실 것 같았죠.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다고 했어요. 곧 출소한다고 했죠.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연을 도와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출소 날 재석은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연이 나왔어요. 많이 야위었죠. 재석 씨. 수연이 머뭇거렸습니다. 재석은 차 키를 들었어요. 태워주겠다는 뜻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정말 고마워. 아버님과의 약속이야. 재석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해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재석은 수연을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어요. 깨끗했죠. 여기서 지내. 이런 것까지. 수연이 놀랐습니다. 재석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당분간 생활비였죠. 아버님이 남기신 거야.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재석의 배려도요. 새 출발해. 재석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죠. 재석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수연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죠.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부부가 특히 친절했어요. 재석을 아들처럼 대했죠. 재석아, 저녁 먹으러 와라. 이장님 부인이 자주 불렀습니다. 재석은 감사했어요. 따뜻한 정이 느껴졌죠. 어느 날 이장님이 맞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직은 괜찮아요. 재석이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장님은 아쉬워했죠. 하지만 운명은 묘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그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김은서라는 이름이었죠.
안녕하세요. 윤재석 씨죠? 은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재석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인사를 받았죠. 네, 맞아요. 이장님께 얘기 들었어요. 은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죠. 둘은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했어요. 점점 친해졌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어느 날 은서가 제안했습니다. 재석은 망설이다 승낙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셨죠. 재석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장인 어른을 정성껏 모셨다고요. 은서의 말에 재석은 쑥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은서는 대단하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며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은서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재석의 아픈 과거도 이해해줬죠. 힘드셨겠어요. 은서가 위로했습니다. 재석은 고마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위안이 됐죠. 봄이 왔습니다. 별장 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재석은 은서를 초대했죠. 와, 정말 예뻐요. 은서가 감탄했습니다. 재석은 차를 내왔어요.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셨죠. 은서 씨. 재석이 용기를 냈습니다. 은서가 궁금한 듯 봤어요. 재석은 심호흡을 했죠.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고백이었습니다. 은서는 놀랐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네, 좋아요. 은서의 대답에 재석은 기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장인 어른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죠.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이장님 부부는 특히 기뻐했죠. 잘 됐구나. 이장님이 재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석은 감사했어요. 모두의 축복을 받는 기분이었죠. 납골당에 갔습니다. 장인 어른께 은서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은서도 함께 갔죠. 아버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은서도 인사했어요. 정중하게 절을 했죠. 아버님, 재석 씨 잘 모시겠습니다. 은서의 인사에 재석은 감동했습니다. 장인 어른도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재석과 은서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작은 결혼식을 올렸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재석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재석과 은서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장인 어른께 결혼을 보고하러 간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서와 함께였죠. 아버님, 결혼했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은서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버님 덕분에 행복해요. 재석의 말에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둘의 보금자리였어요. 은서가 집을 밝게 만들었죠. 여보, 행복해? 은서가 물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죠. 당신은? 나도 행복해.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이듬해 봄, 은서가 임신했습니다. 재석은 기뻐했어요. 아이가 생기다니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선물 주신 것 같아. 은서가 말했습니다. 재석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인 어른의 축복 같았죠. 가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준서라고 지었어요. 아버님 손자예요. 재석이 납골당에서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방긋 웃었어요. 장인 어른께 인사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5살이 됐어요. 밝고 건강한 아이였죠. 아빠, 할아버지 보러 가요. 준서가 자주 납골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분이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 가자. 재석은 가족과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준서가 꽃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드린다고 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서가 인사했습니다. 재석과 은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장인 어른도 기뻐하실 것 같았죠. 별장 마당에는 여전히 꽃이 피었습니다. 재석이 정성껏 가꿨어요. 장인 어른이 좋아하셨던 꽃들이었죠. 저녁이면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여보, 오늘 재단에서 전화 왔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재석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이었어요. 좋은 소식인 것 같았죠. 무슨 일인데?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받는데요. 재석은 놀랐습니다.
상을 받는다니요. 장인어른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아버님 덕분이야. 재석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지켜보는 것 같았죠. 수연도 가끔 연락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고 했죠. 아버지 납골당에 다녀왔어. 수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재석은 알겠다고 했어요. 수연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잘 지내. 재석 씨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 수연과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준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이 칭찬했죠. 우리 준서가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 은서가 말했습니다. 재석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의 지혜를 물려받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준서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쓰고 싶다고 했죠. 아빠,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세요. 재석은 준서에게 장인어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분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요. 준서는 진지하게 들었죠.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네요. 준서의 말에 재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장인어른은 영웅이었어요. 적어도 재석에게는요. 준서는 숙제를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선생님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반 아이들 앞에서 발표도 했다고 했죠. 우리 할아버지는 최고예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석과 은서는 대견해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다니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재석은 재단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죠. 재단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아는 분들이었어요. 좋은 분이었다며 추억을 나눴죠. 박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어른의 선한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었죠. 은서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교사 일과 병행하며 봉사했어요. 부부가 함께 좋은 일을 하니 보람이 컸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은서가 말했습니다. 재석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주신 기회였죠. 준서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아버지를 닮아 듬직했죠. 아빠, 저도 나중에 재단 일하고 싶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기뻤어요. 아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다니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네,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준서의 말에 재석은 뭉클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정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어느 가을날 재석은 혼자 납골당에 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조용히 대화하고 싶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죠. 아버님 잘 살고 있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어요. 가족 이야기, 재단 이야기를요. 아버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보고 싶었죠.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재석이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장인어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니 은서와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했죠. 아빠,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보러 가요.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죠. 주말이 되자 약속대로 납골당에 갔습니다. 준서가 직접 산 꽃을 들고 있었어요. 용돈을 모아 산 거라고 했죠. 할아버지, 저예요. 준서요. 준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재석과 은서는 흐뭇하게 봤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정이 아름다웠죠. 그날 저녁 재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장인어른과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도 아버님을 배웠습니다. 준서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재석의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썼어요. 언젠가 준서에게 물려줄 소중한 기록이었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현우였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죠. 무슨 일이죠? 재석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현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죠. 사과하러 왔습니다. 강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이제 와서요? 늦었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강현우의 사과를 듣고 재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았죠. 됐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재석의 말에 강현우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았죠. 은서가 재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고 위로했어요. 용서하는 것도 용기라고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은서의 말에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장인어른은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마지막에 수연을 용서하신 것처럼요. 세월이 흘러 준서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죠. 아빠, 저 해외 봉사 다녀오고 싶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갈게요. 준서는 출국 전 납골당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잘 다녀오겠다고 약속했죠. 준서가 떠난 후 재석과 은서는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에도 갔죠. 여기 와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 재석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왔던 제주도였어요. 그때의 추억이 생생했죠. 아버님이 그립겠어요. 은서가 위로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나 그리운 분이었죠.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복지재단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죠. 매년 장인어른의 기일에는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움받은 사람들이 모여 감사를 표했어요. 장인어른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었죠. 재석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죠. 여보, 우리도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네. 은서가 말했습니다. 준서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준서의 결혼식 날, 재석은 장인어른 영정을 모셨습니다. 증손자의 결혼을 지켜봐 달라고요. 분명 기뻐하실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준서가 영정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신부도 함께 절을 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재석에게 손자가 생겼어요. 이름을 서진이라고 지었죠. 재석은 손자를 안고 납골당에 갔습니다. 장인어른께 증손자를 보여드렸어요. 때를 이어 가족이 번성하고 있다고 보고했죠.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한 마음이 벅차올랐죠. 어느 봄날, 재석은 별장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장인어른을 기리는 나무였어요. 희망의 나무라고 이름 지었죠. 온 가족이 모여 나무를 심었습니다. 준서와 며느리, 손자 서진까지요. 모두가 한 삽씩 흙을 덮었죠. 이 나무가 크면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준서가 아들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재석은 흐뭇했어요. 장인어른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어른은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셨죠. 재석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장인어른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재석의 말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